네, 안녕하세요. 그동안의 그 상속과 그 정려에 대해서 쭉 설명드려 왔고요. 오늘은 이제 그 상속세나 뭐 정려세를 좀 절감할 수 있는 팁이라 그럴까요?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케이스를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은 그동안 상속, 정려에 대해서 쭉 공부해 왔는데요.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정려 상속에 관련된 절세 방안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정려 재산 합산 과세를 고려하자. 이런 뜻인데요. 즉, 정려세율은 누진과세잖아요. 정려뿐만 아니라 상속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이제 10에서 50%인데, 상속은 어쩔 수 없잖아요. 돌아가셔야 되니까. 그러나 정려는 내가 이미 시점에 또 충분히 또 선택적으로 정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, 누진과세인 점을 고려해서 10년 단위로 정려를 분산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,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단위로 합산이므로, 즉 부부는 동일인으로 본다 그랬죠. 아버지인데 받은, 엄마인데 받은 건 한 사람인데 받은 거로 보기 때문에 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. 또 계부모일 때는 합산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그 양육이나 부양 관계가 인정 시에는 합산되니까 주의해야 되고요. 또 그러나 부모는 하나로 보지만 조부모끼리도 하나로 보지만 부모와 조부모 간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. 이런 점도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정려재산 평가는 정려 시점의 평가이므로 특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 자꾸 오르니까 그 가격이 낮을 때 빨리 정려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합산 배제 정려재산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장애인일 때는 이거 몇 억까지인가 이거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다든지, 그리고 또 그 직계 좀비속인데 받았을 때는 그 받은 거는 10년간 우리가 그 합산한다 그랬잖아요. 또 타인에게 줬는 정려재산은 5년간 합산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. 자, 두 번째로는 세대 생략 정려를 활용하는 겁니다. 부모와 조부모, 또 외조부도 포함됩니다. 정려재산은 합산 과세되지는 않으므로, 즉 손자녀에게 정려할 필요가 있겠죠. 그래서 만약에 그냥 순서적으로 이제 정려나 상속하게 되면 자녀인데 갔다가 다시 자녀가 손자녀에게 주는 그 두 번에 걸친 완전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대 생략을 함으로 해서 물론 30% 정도의 그 세 할증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더 절감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. 그리고 손자녀의 정려 관련 세금과 즉 부대 비용 납부 능력도 고려해야 됩니다. 뭐 자식일 경우는 대체로 그 자식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성장했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, 손자녀의 이제 세대 생략 할증할 때는 그 본인이 내야 되거든요. 그때 그 수증자의 그 초등학교 다니는 뭐 손주인데 그 정려를 했어요. 그럼 그가 낼 그 능력이 없잖아요, 일반적으로. 이 받은 사람이 내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세대 생략 할증을 활용하셔야 됩니다. 자, 다음은 부담부 정려를 활용할 때 중요한 점요. 정려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정려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점을 이제 활용하는 건데요.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. 채무액에 대해서는 또 그 정려자의 양도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 전반을 고려해서 정려를 해야 됩니다. 부담부 정려 시에도요. 부부 또 직계 좀비속 간의 부담부 정려 시에도 채무 인수는 불인정일 원칙입니다. 인정하지 않습니다. 가족 간에 쉽게 말해서 정려는 그 채무에 대해서 그 채무를 반드시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되죠. 그래서 금융거래 내역이라든지 채무 부담 계약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자 지급에 했다라는 어떤 그
증빙 수료가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세무당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채무도 가져갔다, 채무를 나중에 갚았다라는 증명을 확인이 되는 거겠죠. 자, 다음은 금융재산의 절세입니다. 이거는 우리가 금융재산을 받을 때에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일로 전후 2개월의 평균가를 참고를 하고요. 그 기준가를 하고 수익증권일 때는 기준일 가격으로 보고, 그래서 이제 증여 시에 평균가가 급상승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3개월 내에 신속히 다시 이제 반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그럴 때는 증여가 아닌 것으로서 이제 증여세가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보험금의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 인정, 그리고 또 향후 상속에도 가산되지 않습니다. 장애인 경우에요. 그래서 연간 4천만 원이니까 뭐 10년간 있으면 4억이나 되겠죠. 하여튼 그런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보험 계약일 때 계약자, 피보험자, 수익자 이제 명의에 따라서 이거를 증여로 보느냐, 상속으로 보느냐,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, 일반적으로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그 증여도 상속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보험금을 활용하는 수도 있는데, 주의해야 될 게 이 계약자의 이름보다 실제 납부자 이미 만약에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다 치더라도 실제 납부는 아들이 했다면, 그리고 아들이 수익자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자기 그 증여도 상속도 아닌 것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실제 납부가 중요하다 하는 점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. 자, 금융재산 상속공제 활용.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. 상속 시 순금융자산에 대한 공제를 활용, 절감하여 상속세 내는 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순금융자산 재산 가액이 즉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전액 공제해 주죠. 또 1억까지는 2천만 원, 또 1억에서 10억 사이는 그 금액의 20%까지, 또 10억 초과했을 때는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이 금액으로 가지고 이제 세금 내는데, 상속세 내는데 활용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상속세 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급하게 판다든지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겠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재산 평가를 활용한 절세인데요. 일반적으로 시가를 원칙인데요. 시가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매매가가 이제 시가가 될 수 있는데, 감정가도 될 수 있고, 수용된 가격, 경공매했을 땐 경공매가, 또 등등 이러한 가격들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시가 산정이 근데 어려울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인정한다 하는 점에서 또 재산 종류별로 부동산, 예적금, 주식, 신탁, 정기금 등은 복잡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. 부동산일 때는 개별 공시 지가라든지 공동주택 가격 등에 대한 가격, 그리고 부동산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 그 시전에 미리 증여 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. 네.